예,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근데 말이에요. 이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가 볼 때 제가 만약 이동읍 후보자라면 밤이 오는 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날만 되면 뭐 하나씩 꼭 터지거든요. 과연 지금 이동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물론 본인은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연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인선 때마다 꼭 이런 홍역을 치러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새누리당 이상희 대변인과도 얘기를 나눠봤죠. 이번에 야당 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임된 진보 정의당 그 서기호 의원과 함께 과연 이 청문회 어떻게 치를 것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기호 의원 판사 출신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판사 하시다가 이제 이 SNS상으로 해서 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판사하고 의원하고 어느 게 더 좀 하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판사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사건들에 대한 재판만 하는데요. 이제 네. 국회의원은 이제 국정 전반을 이제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처럼 그야말로 헌법재판기관의 최고 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적격이냐 아니냐를 심사하는 그런 네. 역할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훨씬 더 중요한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매일 늦게까지 집에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러면서 판사 때보다 훨씬 더 업무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헌법재판소장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본인은 뭐 아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판결은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거부터 좀 얘기해 보죠.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그 야간 집회 금지법원 관련한 헌법소원, 그리고 미네르바 구속 관련한 전기통치법 헌법소원, 여기서 이제 자유 집회의 자유와 배치되는 합헌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이게 합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법률가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합헌 의견을 내는 것은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는 합헌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합헌 의견을 많이 내신 분이죠. 특히 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영역에서 특히 합헌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개별 재판관의 경우는 그런 소수 의견을 좀 많이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성향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실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소장이라면 이제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 소장으로서의 그 자질에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동흡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보수 단체도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친일 이 문제, 그러니까 재산 환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상식하고 다른 그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는 결정이라고 그러죠. 판결이 아니라 그죠? 결정입니다. 예,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근데 본인은 뭐 이 법원 의견하고 같은 입장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결정, 이런 의견을 낸 것.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뭐 법률가로서의 소신에 따라서 뭐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워낙에 그 두 가지 사안, 친일 잔재 청산, 그러니까 친일 재산 극과 환수, 국고 환수 부분과 그다음에 일본군 성노예 사건의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반일 감정라고 하는 것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법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개인적 소신이든 어떻게 됐던 간에. 물론 본인은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니 그 일본하고 관계된 친일 활동과 행적과 관련된 재산은 우리가 환수해야 되지만 그런 나머지 재산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구분하기도 쉽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잣돈 돼 가지고 자꾸 불려놨으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친일재산 국고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런 입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친일파라고 분류되는 분들, 그 유족들이 오히려 그게 친일 행위로 인한 재산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 맞는 게 그게 국민 상식이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그 법 감정에 붙여볼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예. 우리 서 의원께서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목포에서 목포대학교 나왔습니다. 목포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경북고등학교 나오셨죠? 이동욱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에. 그 조폭두목 재판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또 있는 게 뭐 이게 전부 경북고 출신이다. 변호사, 판사 뭐. 근데 실제로 법조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충분히 가능한 이제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하는 그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고요. 그래서 본인이 부천 지원장으로 재직 시절에 또 마침 또 그 변호사가 또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선배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모종의 뭐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원에 계실 때에도 법원 내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변호사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그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전에 이제 그 같이 근무했던 배석 판사였던 판사에게 이제 뭐 이렇게 술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소에 친분을 이제 쌓아놓은 후 다 놓았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잘 봐달라, 뭐 기록을 잘 봐달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면 예. 그게 더 쉽겠죠. 더 쉬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뭐 이렇게 석방시켜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기록을 잘 봐달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상 봐달라는 취지죠. 기록을 잘 봐달라. 예, 예. 좀 꼼꼼히 꼼꼼하게 봐달라. 잘 봐달라. 예, 그렇습니다. 기록만. 예,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 하나 실정법 위반 의혹이라는 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당 차원에서라든지. 예,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본인이 시인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2007년도에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예.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정치인한테 정치적 후원하면 안 중립 되죠. 위반이죠. 예, 정치적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위장 전입은 또 오늘 시인하셨더라고요.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이 이제 저작권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증여세법 위반, 자녀들에 대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거. 3천만 원인가요? 미성년. 예, 성년 같은 게 3천만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까지인데 그 이상을 초과해서 증여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환 관리법 위반도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돈 송금하는 그 예. 부분이죠. 아주 가정적이세요 보면. 예, 맞습니다. 저 해외에 나가실 때도 이 가족애가 굉장히 뜨거워요. 꼭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셔서 또 이 출장도 맞습니다. 예 아주 그 뜨거운 가족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 같이 같이 나간 거. 예, 그렇습니다. 주로 10일 이상의 장기 출장, 장기 예. 해외 출장의 경우에 대체로 배우자 동반해서 예. 같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같이 나갔을 때 그 국가에서 체재비라고 해가지고 출장 경비를 받는데
이 출장 경비를 가지고 그 부인의 그 사적인 어떤 쇼핑이나 예. 이런 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9일 동안 아예 그냥 문화 시찰 이렇게 그냥 그 출장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냥 관광한 거죠. 근데 관광하는 그거에 비용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 출장 경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드러난 거 말고 우리 서기호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터트릴 만한 것도 있습니까? 그 청문회보다 여기서 터트리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좋기 오늘 때문에. 뭐 보도 자료도 저희가 이제 낼 예정입니다만은 이제 그 관용차를 홀짝제 시행했던 기간에도 기존 관용차를 계속 사용했다는 의혹도 새로 하나 좀 저희가 발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를 여름 휴가철이면은 좀 더 적게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뭐 6월, 7월 달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대체로 여름 휴가는 보통 일주일 정도는 가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출장 한 뭐 10일 이상 출장한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에도 똑같이 80만 원 뭐 이렇게 유류비를 청구해서 받은 게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좀 새롭게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그 가정적이고 알뜰하게 사셨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예. 아 정말 알뜰하신 분이다. 재테크의 달인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 근데 이 재테크를 자기가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재테크한 게 아니라 국가의 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사용하고 예. 자기 돈은 최대한 아끼는 이런 형태로 재테크를 했다는 점에서 참 굉장히 좀 웃음이 심각한 나올 문제다. 수밖에 없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정정당당해요. 근데 좀 정정당당하게 사셔야죠.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